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서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인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매우 많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는 또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아주 신나는 시간이죠. 이 고도 서울, 또 현대와 공감하는 서울의 모든 관광, 쇼핑 정보,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까지 빠질 수가 없겠죠. 서울 구석구석의 알찬 정보, TBS TV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서울의 이제 근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곳들을 문화체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문화 코스 두 번째 코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한 600년 서울 역사 탐방 코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전통의 모습, 의식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입니다. 광화문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박물관 구경을 한 뒤에 경복궁역 방향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소박한 우리네 모습이 골목골목 살아있는 서촌마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그릇에 담아서 즐기는 전통차를 한잔 하시고 삼청동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신 분도 있겠지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서울 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옛 모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라는 모토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유물 기증 운동을 벌였습니다. 약 2만여 점가량이 시민들에 의해서 기증 기탁이 됐고요. 지금도 역시 기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의 수도 서울, 또 대한제국기의 서울, 일제강점기의 서울, 또 고도 성장을 이룩한 서울,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서울의 모습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오랜 역사를 가진 수도였던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요. 시간이 흐르고 쌓여서 역사가 되듯이 지금 현재도 시간이 또 쌓이고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 박물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가끔 여러 전시회 행사도 하고요.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장 거기서 잘 보여주는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네, 남녀노소 가장 인기 있었던 공간이 도시 모형 영상관입니다. 네. 서울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한눈에 서울 시내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밑으로 화려한 서울의 불빛을 느낄 수도 있고요. 네. 이곳에 들어서시는 분들이라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집 찾기입니다. 아, 그 서울 모습이 나오니까. 네, 남산이나 종합운동장, 네. DDP 같이 이런 랜드마크를 찾으신 후에 우리 집을 찾으시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 하시더라고요.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집 찾아보는 재미 쏠쏠히 있었습니다. 김 또 기자도 집 찾았습니까? 저희 집은 서울이 아니라서 못 찾았고요. 그렇군요. 네. 회사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남산 아래 네. 잘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또 광화문 앞에 거리를 예전에 육조거리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이 양쪽으로 있었던 국가의 관청들의 위치를 모형으로 또 재현해 놨고요. 또 운종가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제1의 번화가도 재현이 되어 지금 있었습니다. 종로죠, 종로. 그렇습니다. 네. 또 7, 80년대입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모습을 아파트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실제 30년 동안 그 집에 거주했던 분들이 처음에 이사 왔던 그 초기 모습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V자 안테나가 달려 있고 또 손으로 직접 돌려야 채널을 돌릴 수 있는 옛날 TV부터 지금은 브랜드 없는 금성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가전제품, 네. 또 가구, 공부방까지 옛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모습과 비교를 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서울의 또 다른 면모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구석구석 지나가면 서울의 흔적들이 좀 있어요. 어디 보면 이렇게 편말로 이곳은 옛날에 어디가 있던 곳 이렇잖아요. 근데 그 전체 그림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 모형들을 보면은 육조거리, 운종가, 그 뒤에 피막골, 큰 그림이 그려져서 도움이 되겠어요. 서울 역사박물관을 일단 이렇게 들렸다 나와서 주변에는 그 다음은 뭘 좀 봐야 됩니까? 역사박물관 마당에도 볼거리가 있는데요. 네.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것들을 또 전시해 놨고요. 일제강점기에 서울시내를 달리던 전차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박물관 뒤쪽 산책로를 따라가 보면 경희궁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경희궁 조선시대 5대 궁궐 중에 하나입니다. 전각 몇 채와 건물터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궁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조금 작아도 그 특유의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물관 가셨다면 이것도 함께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희궁이 뒤에 있어서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시면 좋겠고, 자, 서울 역사박물관을 나와서 경희궁도 한번 둘러보시면 그 다음에 오늘 코스 가운데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장소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약 1.5km가량 걸어가시면 나오는 마을입니다. 바로 서촌마을인데요. 네. 서촌은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을 하시면 바로 만날 수가 있는데 이곳이 이정표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시면은 골목 사이를 헤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주민들에게 물어물어 가는 소소한 즐거움이 또 있고요. 이곳은 1910년대에 그 주택계획에 의해서 대량으로 지어진 개량 한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어진 그대로의 모습들이 남아 있고요. 골목골목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네, 서촌. 요즘 서촌이 뜨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촌은 뭐 많이들 가보셨는데, 근데 북촌은 뭐 사대부나 옛날 뭐 의리의리한 그 전통 한옥들이 있었던 반면에 서촌은 서민들이 주로 살던 그런 곳이라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간직하고 있다며요? 그렇죠. 예. 또 서민들의 생활하고 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곳 시장이 위치해 시장이죠. 있는데요. 예. 이곳에는 통인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곳에 시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네. 모태가 됐고요. 6.25 전쟁 이후에 서촌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70년 전통의 재래시장을 거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시장에 맛있는 먹거리도 찾아다닐 수 있는데요. 일부러 이곳으로 발걸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통인시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떡 굽기고 딴 동네는 손 먹는 사람 반응이 별로 안 돼. 멀리서 왔거든요.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라서. 먹는 사람 별로 없어. 이제는 30년. 익어야지. 빨리 해주고 싶다고 해요. 이게 익어야지. 내가 이제는 한 30년 됐네. 30년. 올해 30년 되네. 재밌다래. 다. 재밌다 이러면 해. 사람들이. 예? 왜 시장에 오셨어요? 여기요? 이거 일부러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인천에서 왔어요,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소문나서. 오셨어요? 한번 알아보고 괜찮으면 슬쩍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좋잖아요. 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좋다 그러면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이 살잖아요. 시장에는 더 싱싱하고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감 있는 통인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출출한 오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를 고문했습니다. 다들 스튜디오에서도 다들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서 전통시장 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 웬 뭐 엽전을 내요? 엽전을 지금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통인시장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네. 엽전을 사용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엽전 도시락입니다. 네. 엽전 한 개당 500원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교환을 해서 도시락 카페 가맹점이라고 써진 곳에서 네.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기름떡볶이,
전, 뭐 닭강정, 수수부꾸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교환해서 네. 도시락에 담으신 다음에 도시락 카페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동전이 아니라 엽전으로. 엽전입니다. 바꾸고 엽전을 가져가서. 이 네. 엽전 도시락이 재래시장 활성화 아이디어에서 네.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네.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엽전 안 사면 현금 내면 안 받나요? 그 바꿔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러게요. 거기서 꼭 바꾸셔야 엽전을 또 사용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룰을 따라야겠죠. 그게 멋이니까. 예. 이렇게 현금을 엽전화해서 외국인들이나 아이들이 음. 직접 우리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되기도 합니다. 네, 서촌에 있는 통인시장 아주 좋았어요. 또 서촌의 이 시장 말고 돌아볼 곳은 어디가 있나요? 네, 발길 닿는 곳마다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바로 서촌이라고 하는데요. 수성동 계곡과 통일시장 사이에는 박노수 가옥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 박노수 화백이 생전에 한 40년가량 거주하면서 작업하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구립 종로 미술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옥과 양옥의 절충 가옥으로 1930년대의 건축 양식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가치도 높고 박노수 화백의 평생의 작품과 약 1000여 점의 고미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길 따라서 실피출처럼 이어진 서촌마을을 다니다 보면 근대화가 이중섭이나 이상범의 가옥이 있고요. 시인 윤동주의 하숙집, 또 안평대군의 옛 집터였던 돌다리, 기린교 등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목요일 날 이 코너를 소개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서촌을 한 바퀴 이렇게 빙 둘러봤어요. 전통 가옥들도 보고 시내도 시장도 가보고 그 다음 코스는 이제 어디입니까? 네. 길을 지나다 보니까 노란 빛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발길을 멈추게 됐는데요. 네. 우리네 전통 그릇도 볼 수 있고요. 또 전통 장신 그릇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Wake up, it's time to wake up now. Take up, time to take up now. If this is what you want, speak. 옛날 생각나죠. 우리 시골에서야 옛날에 그래도 녹그릇을 많이 좀 사용을 했으니까요. 지금이야 뭐 다 이제 가볍고 뭐 좋은 그릇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녹그릇하고 거리가 멀어졌는데 항상 향수에 젖는 녹그릇이잖아요. 이 녹그릇은. You asked me how they said, come down to true. 우리 1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는 차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녹그릇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에요. 차를 한 잔 마시봄으로 해서 옛날 색바랐던 그 녹그릇을 이렇게 차 한 잔도 가볍게 마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 Drink up, time to drink up now. Keep up, time to keep up now. 'Cause this is what 누구나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4살 어린이도 와서 다 만들어 가요. 손쉽게 나만의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요. 천연 보석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발찌를 X자로 해서 연인들은 이제 이니셜 팔찌, 천연 보석을 넣어서 이니셜 팔찌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브로치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반응이 참 좋아요.
서촌에 가시면 들를 곳이 많네요. 놋그릇에다가 차를 마신다. 대단히 운치가 있겠는데요. 네, 이곳은 우리의 전통차를 즐길 수도 있고 네. 놋그릇을 감상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놋쇠로 만든 그릇들을 생활용품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뭐 식기뿐만 아니라 대야, 향로, 악기, 다양한 제품들이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사용될 만큼 뭐 무독, 무치, 무공의 식기로 유명했는데요. 네. 경남 무형문화재 14호 이용구 진장의 전수를 받은 부부가 작품으로서 또 접시도 만들고요. 또 주전자, 꽃병, 와인까지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신구 만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예지방이라고 하는 네. 곳인데요. 무형문화재 경기 18호인 김영희 옥석장이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영화 황진이나 쌍화점에 나왔던 것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영화를 통해서는 한류 관광 명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녀나 족두리, 가락지, 놀이개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네.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만들어서 직접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옥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전통 장신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코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김 기자가 이제 완전 서울 전문가가 되겠어요. 네. 나중에 책 하나 쓰십시오.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하는 서울 관광 쇼핑 추천 코스 서울 이코노미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